20번 볼게요. 20번. 20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함수가 있어요. 그죠? fx, gx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fx, gx 각각을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줬는데 fx는 이렇게 생겼고 너가 x 플러스 2로 가다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가다가 너가 x 빼기 3으로 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 구간은 너가 0보다 작을 때 너가 0부터 1 사이 너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gx는 역시 두 개로 돼 있는데 x제곱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경계가 0입니다. 너랑 요렇게. 자, 뭐라고 그랬냐면 fx 플러스 k 에다가 gx를 곱한 형태가 관찰의 대상은 x는 0에서 연속이 되는 그러한 k 값을 찾아봐라. k 값을 다 이제 더하고 싶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뭐부터 볼 거냐면 x는 0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하겠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f 입장에서는 k 주변에서 보는 거죠. k 주변. 그죠? k보다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이런 때는 보는 거고 얘는 0 주변이죠. 즉 f g 0 주변인데 원칙적으로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냐면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얘는 k에서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죠? k 값에 따라서.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0에서 1에서 불연속이거든. 즉 k 값이 0이거나 1일 때는 불연속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너가 0 또는 1이 된다면 k가 0 또는 1이 된다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좌극한 끼리, 우극한 끼리, 함수값 끼리 따로따로 다 연산을 해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경우를 나누기로 했죠. 첫 번째.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건 k가 0일 때와 k가 1일 때예요. 세 번째는 그 외입니다. 그 외.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 k가 0이면 너의 k에서의 좌우 함수값 너는 0에서의 좌우 함수값을 볼게요. 그럼 너는 0 주변이죠? 즉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0일 때 x가 각각 너에 대해서 k가 0이니까 실제로 f 입장에서는 f0 마이너스를 보는 거죠. 0에서의 좌극한은 얼마냐면 2가 돼요. 그 다음에 너는 0에서의 우극한은 3이 되죠.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 역시 3이 됩니다. 2, 3, 3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디 가서? G는 0 근처에서 연속성을 본다는 것은 너의 좌우 함수값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좌극한은 1, 너 우극한은 마이너스 1, 함수값은 1이 되죠. 그래서 너가 1, 마이너스 1, 1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너랑 곱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불일치하죠. 즉 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k가 0일 때는 안 돼요. 두 번째, k가 만약에 1이면 이제 x가 0 마이너스 0 플러스 0으로 갈 때 실제 이 자리는 f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f 1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왜냐면 k가 1이니까 여기다 지금 더한 상태니까. 그럼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1 들어가면 2 나오죠.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 나오죠. 1에서의 함수값은 또 다시 2가 나와요. 이 부분 똑같습니다. 1 마이너스 1 어때요? 곱했을 때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k가 0이거나 k가 1일 때를 따로따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 형태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이 형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가 가능하다는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세 번째, 자, k가 0도 1도 아니라면
그렇다는 거는 내가 f는 k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상황이냐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형태예요. 그럼 불연속인 불연속인 곳에서 너가 0이 돼야 되죠. 즉 이때는 fk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fk가 0이 되는 걸 저기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2랑 이렇게 3이랑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가능하고 요게 가능해서 이것들을 다 더해서 풀어내는 게 20번 문제였다. 이런 거 이제 꼼꼼하게 하나씩 잘 찾아주시면 돼요. 0일 나눈 기준은 뭐냐면 fx 자체가 0에서 그다음에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얘가 0에서의 연속성을 보는 거거든. 근데 fx의 0에서의 연속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fx 플러스 k에서의 연속성을 보는 거잖아. 그럼 이게 0에서 원래 좌우 함수값을 찾을 텐데 fx 플러스 k 입장에선 k 주변에서 k에서의 좌우 함수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k에서의 좌우 함수값이 서로 다른 상황이 불연속인 상황일 텐데 그럼 k가 0이거나 1일 때는 좌우 함수값이 다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지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지를 상황을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k가 0 또는 1일 때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형태가 된다. 됐죠? 다음에 23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A에 대해서 너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래. 근데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면 너의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너의 판별식을 바로 썼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오죠. 너가 0보다 클 때랑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fa라는 이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의 함수값이 나와요. 이 범위에서는 2개일 거고 이 때는 1개일 거고 이 사이에서는 0이 되겠죠. 그죠? 즉 이 fa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a축이 이렇게 있을 때 너가 0보다 작다. 즉 0과 4 사이에서는 응? 그러네? 미안. 그러네. 짝수근의 저거구나. 너가 0과 1 사이에서 그러면 0 있고 1 사이에서는 이렇게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0일 때 1일 때는 정확하게 1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2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대강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가 1개, 2개 이렇게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그러면 어쨌거나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 개수가 달라진다면 그 달라지는 시점에 무조건 함수가 불연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차피 경계 자체는 언제라는 거야? a가 0일 때 1일 때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 이 fa라는 함수랑 ga랑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근데 ga라는 함수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러면서 fa는 a가 0일 때랑 1에서 불연속이죠. 맞아요? ga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입니다. 그쵸? 불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연속이 되려면 뭐라고 했었냐면 요 불연속인 점에서 이 연속 함수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너는 g 0이 0이고 g 1이 0이라는 얘기로. 그럼 2차 함수 입장에서 그냥 요 ga는 뭐랑 똑같아요? 너의 판별식이었던 a제곱 마이너스 a와 똑같겠죠? 이렇게 됩니다. 최고차항은 1이고 다음에 24번. 질문이 많지 않네? 숙제 잘했나? 자, 볼게요. 24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한대. 연속이래요. 연속함수 gx라고 했고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먼저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을 한다. 요게 이제 수능 21번이라고 했죠. 요 21번 정답률이 15%가 그랬어요. 15%. 기가 막히죠. 객관식인데 정답률이 15%예요. 왜일까요? 찍은 것보다 낮죠. 풀지 마. 못 풀겠으면 찍어 그냥. 풀지 마. 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한번 이거 21번이니까 오답률 좀 되겠는데? 그래도 당연히 나영이죠. 이건 항상 나영 수능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5분의 1은 넘겠지. 왜냐면 오지선다형인데 5분의 1이 안 될 수가 없잖아. 다 같이 공부를 아무도 안 했어도.
심지어 공부한 새끼들은 맞을 거 아니야. 풀어서 맞을 거 아니야. 그럼 풀어서 맞는 새끼들은 존나 적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15%가 그래요. 15%. 기가 막힌 정답률이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생겼대. x에 x 플러스 3. 근데 gx가 연속함수라고 그랬고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3차 함수래요. 그럼 g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gx는 fx분의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은 이 문제를 풀 때 어디가 안 넘어가냐면 fx, gx 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서 갑자기 fx로 나누어 줄 생각 자체를 못해요. 이 식변형을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연속성을 gx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gx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일단은. 그죠? 그럼 얘는 언제냐면 분모가 0이 아닐 땐 이 함수 값을 따라가고 만약에 0이면 연속이 되려면 너가 0인 순간에는 예컨대 FA가 F알파가 0이라고 하자. 이면 당연히 이 알파로 가는 극한 값인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x의 x 플러스 3을 너의 극한 값 자체를 g 알파라고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봐봐. gx라는 함수는 분모가 다음 함수로 돼 있어요. 그죠? 3차 함수로 돼 있죠? 그러면 3차 함수는 항상 근을 하나 이상은 같습니다. 3차 함수 때 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니까 언젠간 음수에서 양수를 변화할 거 아니야. 언젠간 근이 있다고. 근이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있단 말이야. 그래? 근데 문제에서 좋네. g0은 1이라고. 사실은 이거 0으로 보냈을 때 얘가 1이 된다는 건데 이게 0 들어가면 1이 말이 되나요? 만약에 fx가 f0이 0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f0이 3이야. 그럼 0 들어가면 3분의 0인데 1이 되겠니? 안 되겠죠. 즉 얘가 반드시 인수를 x라는 녀석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분이 돼서 마지막에 대입해가지고 1이 나오겠다는 얘기니 나는 분모에 해당하는 요 fx를 이렇게 쓰겠다고. x의 x제곱 ax b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약분을 할게. 이제 약분할 수 있네. 그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분모가 0일 땐 정의가 안 되잖아. 그죠? 하지만 나는 그 극한값으로 너를 정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 극한값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으로 보내버리면 결론 b값이 3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b값이 3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f1이 자연수일 때 요 g2 자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 자, 여기서 여러분은 뭘 또 보셔야 되냐면 fx라는 함수는 다시 말하지만 최대 근이 3개까지 있어요. 그죠? 근이 만약에 분모에 3개가 있다고 칩시다. 근이 3개가 있어. 근데 분자는 근이 2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예컨대 근이 0이랑 마이너스 3이랑 뭐 1 같은 게 있어. 그럼 0이랑 마이너스 3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적당한 값을 정의를 해주면 괜찮아요. 극한은 다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마이너스 1 같은 근이 더 있다고 치자.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이 아닌 값으로 가죠. 맞아요?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 아닌 값으로 간다는 거는 그러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반드시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분수함수 입장에서는 분모가 일단 0이 됐지? 0이 됐을 때는 너가 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점에서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분모가 0으로 갔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점이 있는데 내가 분자에 약분해주는 녀석이 없어요. 그러면 그 0으로 보낸 녀석은 최소한 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러한 새로운 함수값을 내가 정의해서 너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도록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분모는 근이 몇 개밖에 없냐면 1개 아니면 2개밖에 없는데 3차 함수 입장에서 2개가 근이라는 건 하나가 뭐란 얘기야? 하나는 중근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인수가 2번 있겠지. 있다면 이렇게 생겼다고. 예컨대. 아니긴 한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어차피 약분되고 나면 분모에 뭐가 남아? x 플러스 3이 남잖아.
그죠? 즉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 나는 더 이상 근이 없다가 되게 중요해서 더 이상 근이 없으니 너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다라고. 그럼 A 값의 범위 나오고 끝납니다. 그리고 A는 뭐야? F1이 자연수라고 했으니 너 1 대입했을 때 A 더하기 4가 자연수가 되는 그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더라. 이거 굉장히 연속성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문제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9번. 할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래. 깝치지 마. 자, 깝치지 마세요. fx 조용히 닥쳐. 자, fx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각각 구해달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죠. 그죠? 좌극한 우극한 다른 거는 2에서 존재하고 더 이상 없죠. 그래서 2래. 1일 때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잘 보시면 좌우극한은 동일하나 2에서의 함수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더라. 그래서 각각 극한이 없는 거는 1개, 불연속인 거는 2개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 1 곱하기 2는 2가 된다. 그 다음 46번. 빨리 재영이 찾아와. 빨리. 8시간째 8시간째 굶어가 밥을 안 주는 어? 8시간째 굶는 중이에요. 왜? 어디서? 어디서? 아니 지금 집이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롤은 한 시간 3시간 된 것 같아요. 3시간. 2시간 전 활동 중. 오케이. 아니야, 근데 우리 하긴. 자, 봅시다. 사실은 이제 엄마랑 싸워서 학원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예전에는 선생님이 막 집 앞에 찾아간 적도 있어요. 엄마랑 싸워가지고 애가 방 밖으로 안 나온대. 아예 방 밖으로 안 나오고 엄마랑 얘기 안 하고 밥을 안 먹어요. 물만 먹어요. 방에서 잠만 자. 물 어떻게 먹어요? 재영이 그러면 나와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나와서 먹는 거예요. 나와서 최소한의 용변을 보고 물을 마시는 것만 하고 밥 안 먹고 얘기 안 하고 잠만 자고 학원 안 오는 건 둘째치고 학교도 안 가요. 휘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그래도 그거는 너무 하드스로잉 아니냐. 내가 찾아갔어요. 집 앞까지 찾아갔어요. 집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불러다가 밥 먹이고 또 불러다가 학원 와서 공부시키면 존나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냥 밥 먹이고 맛있는 거 밥 사주고 PC방 가서 둘이 듀오 한 2판 해서 이기고. 이 새끼 다이아예요. 그 새끼. 아니 그 새끼 다이아라서 부계정 같은 걸로 좀 만만한 거라서 나는 실버였거든. 그래가지고 다이아랑 같이 듀오를 못 돌리잖아. 그래서 양악하고 아무튼 그랬죠. 근데 선생님 버스 탔습니다. 나름 잘하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엄마랑 싸운다고 선생님이 가서 밥 사주고 PC방 데려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발 그딴 짓 좀 하지 마시고. 자, 안 궁금해요. 뭐를 내요? 자, 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a랑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 자,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fx는 연속함수 동그라미. 일단은 fx는 연속함수래요. 그 다음에 fx가 너 fx 나누기 gx가 갑자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그래? 그럼 넌 연속이고 너도 기본적으로 연속인데? 왜냐하면 다항함수니까. 근데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분자는 전혀 알 바 아닙니다. 그럼 너가 0이 아니야. 그럼 근이 없다는 거 너가 근이 없다는 얘기지. 너도 근이 없다는 얘기지. 판별식 2번 하는 거 어려?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A 값은 뭐란 얘기죠? 0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왜? 0이 되면 x제곱은 0에서 그는 같잖아. 그죠? 굳이 얘는 판별식까지 갈 필요는 없죠. 얘는 판별식 쓰면 돼요. 그냥 a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는 작고 a는 0보다는 크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된다. 분모가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언제 가능하다? 저런 식으로 별도의 함수값을 내가 정의해 준다면 가능하다. 극함과 함수값이 동일하게끔.
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번 또 연속이네. 그럼 누가 봐도 gx는 0에서 2에서 불연속이고, 그럼 fx는 최고 차항 계수가 1자리 2차 함수인데 연속 함수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그 2차 함수인 fx가 0이랑 2를 반드시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그냥 0이랑 2를 근으로 갖는다. 그럼 fx는 뭐야? x 빼기 2가 돼요. 갖다가 대입하시면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50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fx는 x는 1에서 먼저 연속이래요. 그 다음에 함수 요 형태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역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번에는 밑줄 정수 a의 개수. 자, 조건이 분명히 약간 부족할 거야. 그 대신 정수 조건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수 조건을 가지고 한번 찾아봐라. 그럼 fx 입장에서 fx가 연속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너 1에서의 좌우 극한인 1 더하기 a랑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너의 연속성에 따르면 1 대입한 1 플러스 a와 1 대입한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게 일단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gx 자체가 역시 다시 어떻게 생겼냐면 fx를 뭘로 나눴냐면 이렇게 생긴 다항함수로 나눴죠. 그죠? 3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에 x 플러스 b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역시 얘와 똑같아요. 너가 분모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죠. 그죠? 얘는 연속인데 역시 뭐가 되면 안 되냐면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 난 너의 다시 판별식이 0보다는 작아야 하고, 그러면서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럼 b값 대신에 뭐라고 쓸까? b는 a 더하기 2라고 써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 써봅시다. 너의 짝수분의, 아니지, 그냥 판별식 쓰면 a 더하기 2에 제곱 마이너스 4배에 너인데 너가 너니까 12 a 플러스 2가 0보다는 작아야 되고, 어차피 a 더하기 2의 실근의 개수, 정수의 개수나 a의 정수의 개수나 똑같겠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2까지 총 11개가 나온다. 괜찮아요? 그 느낌 자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물어보신 24, 46, 그 다음에 50번까지가 연속성에 대한 얘기인데, 분모가 어쨌거나 0이 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0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극한을 따로 정의를 해줬을 때는 나는 가능하다 정도. 근데 저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분모가 예를 들어볼게요. 야, 이게 x 플러스 3이고 나누기 x 빼기 1이야. 예컨대 분모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0에서는 구제가 돼요. 왜? 0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거나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나온단 말이야. 근데 1에서는 구제가 안 된다는 거야. 구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로 가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함수값을 내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극한과 같은 함수값을 정의를 해줘야지만 연속인데, 그런 방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는. 괜찮죠? 자, 오늘 거 수업할게요. 일단은 요걸 나눠주겠습니다. 자, 좀 넘겨주세요. 하나는 빼고, 잠깐만, 하나만 빼고. 아마 남을 겁니다. 여유 있게 뽑아서 아마 남을 거예요. 네.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오늘 하는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여러분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상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원이고, 가장 좀 엄밀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혹시나 또 이걸 안 켰나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번엔 켰고, 여기서부터 녹화 안 되면 좋대기 때문에, 자, 얘는 아마 다시 보게 될 거예요, 하다 보면. 자, 재영이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진짜 2번 전화하고 문자도 2번 보냈어요. 처음에 내가 전화 한번 한 다음에 안 받아.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재영아 전화 좀 받아. 다시 전화했어요. 안 받아. 재영아 오늘 내용 되게 어려워. 좀 늦더라도 꼭 와.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역시 모르겠어요. 답장 안 왔겠죠? 어렵다 해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 어려우면 와야지. 왜냐면 약간 이런 거지. 치과 같은 거지. 치과. 약간 덜 아플 때 가서 치료를 해야 덜 아프지. 아프니까 치과 가면 아플 것 같으니까 안 가면 나중에 틀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아픈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거라고 말하지 않나요?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중요하다고도 했는데 어렵고 중요한 내용. 어려우니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어려우니까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뭐 아무튼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미분 계수와 도함수 오늘 뉴페이스 2명 있죠. 사실은 이 뉴페이스는 아니지만 이 두 녀석은 심지어 야 정확히 수업이 얼마나 어렵냐면 얘네는 어제 수업을 들었어요. 오늘 이거 다시 들어왔어요. 테스트할 때 없었잖아. 지네가 듣겠다고 해서 왔어요. 이거요? 어제 수업을 듣고 똑같은 걸 다시 들어왔다니까. 다시 보기 하러 왔다고 지금 유튜브 다시 보기를. 당연히 무료죠. 이건 무료입니다. 이건 당연히 무료인데 원래 다시 보기는 무료가 국룰이에요. 근데 그만큼 오늘 수업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인데, 자, 이 단원의 초점은 미분계수에 맞춰져 있게, 도함수에 맞춰져 있게. 아니 미분계수에 맞춰져 있어요. 정말 틀렸고, 자 정말 틀려 먹었고, 자 일단은 여러분은 미분계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사실은 미분계수를 모아놓은 게 도함수였고 그 도함수에 대해서 활용하는 건 뒷부분이긴 하지만 도함수가 중요해지는 거는 이 단원 이후부터예요. 사실은 이번 단원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미분계수 자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미분계수를 통해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형태로 극한을 변형하는 것들, 요 세 가지 정도만 잘 할 줄 알면 됩니다. 뭐 고백 미분법이니 뭐니 이런 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거 좀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미분계수란 무엇이고, 그럼 나는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연속성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를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건 뭐였냐면 너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면서 일치할 것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미분 가능성, 미분 계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냐면 사실은 어떠한 점에서의 함수가 연속이면서 너의 좌극한과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서로 일치할 것이에요. 즉 연속만 돼서도 안 되고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연속이면서도 좌우 미분계수가 일치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미분계수 자체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대체 뭔지를 까먹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어디서부터 그림을 출발하냐면 이렇게 생긴 두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 굉장히 쉬워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요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 너가 B 빼기 A, 너가 F, B 빼기 F, A가 되겠죠. fx 위에 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fx라는 함수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그 둘을 연결하면 나는 항상 어떠한 직선을 잡을 수가 있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너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씁니다. B-A분의 F, B 마이너스 F, A. 일단 이 평균 변화율이 보시다시피 양수죠. 그죠? 그럼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양수라는 거는 나는 이 함수 자체가 약간 계속해서 약간 증가하는 형태의 모양이라는 게 좀 보이죠. 그죠? 근데 평균 변화율이 양수라고 해서 얘가 계속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도 되잖아. 맞아요?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양수인데 중간에 감소하기도 했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이 평균 변화율 말고 너의 어떠한 순간적인 변화율, 그 순간순간 매 순간 너의 변화율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요 B라는 점을 A라는 점을 향해서 다가가게끔 변화를 시켜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B를 A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따라서 쪼로로록 이렇게 오겠죠. 따라서 옵니다. 그럼 따라서 오는 동안 너의 직선의 기울기는 점차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B점이 한없이 너의 아주 존나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접선이 돼요.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순간 변화율. 이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너를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제 미분계수라고도 부릅니다. AKA 미분계수가 된다. 자, 그럼 미분계수라는 건 결국에는 이 평균 변화율의 식에서 B 값을 A로 다가가게 보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식을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B를 A로 보낼게요. 분모는 B 빼기 A가 되고 너가 F B에서 FA를 뺀 그 직선의 평균 변화율, 그 기울기를 관찰을 하는 건데 그럼 이 직선의 평균 변화율은 이 접선의 기울기로 다가가거든. 그죠? 그럼 얘는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결국에는 B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향했다? B는 A로 갔으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이거를 F'A라고 부릅니다.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이와 같이 정의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극한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평균 변화율만 가지고는 이게 대체 이게 다가가는데 뭘 관찰하겠다는 건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닌데 직선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전혀 눈치채기가 어려운데 극한의 개념 입장에서는 사실은 B가 A로 다가간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다가갈 때 이 직선의 기울기의 형태가 이와 같은 어떠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A점이 있고 너가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1이 있어요. 여기가 2가 있대요. 근데 나는 요 2라는 거를 여기로 보낼 거예요. 1이라는 점으로 보낼 거고 너가 B라고 합시다. B라는 점이 1로 다가올 거라고 합시다. 그럼 식을 써볼게. 리미트 이 점에서의 좌표는 B, B 제곱이죠. 너는 어떻게 되냐면 B가 1로 갈 건데 B에서 1을 뺐고 B 제곱에서 역시 1을 뺐죠. 맞아요? 약분되죠. 뭐 남아요? 즉 2가 되죠. 이 2가 바로 뭐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요거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2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요 미분계수의 형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가 돼요. 됐죠? 그래서 어떠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 명제는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와 똑같고 그래서 결론 F'A가 존재하는 것과 정확히 무엇이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 완전히 같은 명제예요. 일단 요걸 아시면 돼요. 즉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래. 예를 들면 미분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거는 내가 방금 요 x제곱에 대해서 1에서 미분계수 구했죠 지금. 그죠? 극한식 이용해서 구했잖아. 극한으로 미분계수를 구해낼 수 있으면 미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을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요거를 식을 조금 바꿔볼 건데 분모의 B 빼기 A를 나는 이거를 H라는 형태로 치환을 하기로 했어요. 너를 H라고 치환하면 B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H가 되고 얘는 그냥 A로 남습니다. 그래서 너를 다른 형태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너가 H분의 이렇게 쓰겠죠?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 그래서 형태가 이와 같이 두 가지예요. 한 점이 한 점으로 다가간다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A부터 떨어져 있는 요 선분의 길이가 이만큼이 H거든. 요게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보셔도 돼요. 두 점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요 H라고 치환을 했다면 나는 지금 B를 너가 H니까 A를 넘겨서 B를 A 플러스 H로 쓴 거거든 이렇게. 그럼 거꾸로 A를 넘기고 너를 넘어가서 A 자리에 B 빼기 H라고 쓰면 안 되나요? 물어볼 수도 있다고. 이 자리에 B 빼기 H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가 어디로 가요? B가 A로 가죠. B가 A로 가기 때문에 너를 FB라고 쓰고 너를 B 빼기 H라고 쓰는 게 좀 불편하다고. 왜냐면 B점이 양쪽 점이 다 움직이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점은 안 움직여요? 얘는
A라는 점 가만히 있어야 돼요. A라는 점 가만히 있고 얘가 함수값으로 고정돼 있고 A에서의 함수값으로 이 점과 나머지 요 다른 점들을 연결을 해가면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잘 보시면 극한이죠. 기본적으로 얘는 극한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수렴값을 가져야 된대. 그럼 우리 극한단에서 뭐 했냐면 0으로 갈 때 수렴값 가지려면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돼요. 즉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요 b가 a로 갈 때의 f b의 값이랑 f a의 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나는 저 점을 b라고 쓰긴 했지만 이거를 내가 x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겠니? 그냥 변수는 일반적으로 내가 맨날 x를 a로 보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원래 a, b 두 점으로 봤다가 내가 b라는 점은 변수로서 x로 잡고 a는 고정된 점으로서 그냥 a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너도 역시 x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얘는 표현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x는 a에서 뭐 연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최소한 저 연속성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분모 0으로 갔을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A시당초에 식이 이렇게 생겼거든.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인데 사실은 이 부분 항상 한 점으로 가는 극한은 두 가지를 내포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x가 a 좌극한, x가 a 우극한으로 갈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내포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이때를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사실은 A시당초에 미분계수라는 건 뭐였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맞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점에서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돼요? 너의 좌극한, 우극한 양쪽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이 존재하면서 역시 둘은 서로 일치해야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고 그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 너에 대해서 좌, 우, 미분계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 형태는 요 형태 입장에서는 H 입장에서는 H가 어디로 가기 때문이야? 0, 마이너스와 0, 플러스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성 판단은 여러분이 눈으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함수를 주고서 너네한테 뭐 0에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해달라든지 예컨대. 자 그래서 미분 가능성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쪽은 미분 가능성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값 x라는 함수를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 판단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근데 난이도 자체는 대충 뭐 휘문 서술형 1번 정도에 나올 법한 그냥 무난한데 되게 중요한 기초 개념. 자, 미분 가능성 판단한다는 거는 무조건 뭘로 가시냐면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뭐 아까 h 들어간 식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럼 리미트 x는 0에서니까 0으로 가겠죠. 0으로 갈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f0인데 0 들어갔으면 그냥 0이죠. 나누기 x 빼기 0이죠. 요 극한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두 가지를 내포한다고. 0, 마이너스와 0, 플러스를 내포한다고. 그러면 절대값은 이 안에 부호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국룰이니 너는 너일 때는 마이너스 x 나누기 x고 너일 때는 플러스 x 나누기 x에 맞아요? 각각은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죠? 연속입니다. 이거 분명히 0으로 가면 0으로 가니까. 하지만 너의 극한과 즉 너의 좌미분계수와 너의 우미분계수가 서로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봐도 그림이 어떤 형태로 나왔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슉, 슉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쪽은 기울기가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1짜리였는데 그럼 잘 생각해봐. 0에서의 미분계수를 관찰한다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0이 고정돼 있어. 너의
오른쪽에서 한번 와볼게. 너랑 연결하세요. 직선. 연결할게요. 직선. 연결할게요. 직선. 기울기 다 뭐예요? 다 1, 1, 1, 1, 1로 오고 있죠. 근데 왼쪽이랑 연결하면 어때? 계속해서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오고 있죠. 그래서 너의 미분계수들을 함수로 표현하면 얘는 쭉 마이너스 1로 오다가 비어있고 계속해서 1로 가는 이렇게 생긴 형태가 나와요. 여기서 좌미분, 우미분계수가 다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판단을 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극한값을 직접 구해서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 구해서 일치한다면 일치하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쓰는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니 미분이 안 된다라고 쓴다고. 응? 빨리 갔다 오세요. 응? 뭐 그래 맘대로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되게 중요한데 좋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 하세요. 자 볼게요.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그러면. 그럼 이런 함수는 어떨까? 이러고 x 절대값 x 이런 함수도 있어요. x 절대값 x 역시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 한번 조사해 볼까요? 요거 리미트 역시 x를 0으로 보내고 0 플러스로 보낼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와요. 그죠? 얘는 뭐가 되냐면 그냥 x 제곱이 나와요. 분모는 역시 x가 있습니다. 어때요? 둘 다 어디로 가요? 약분되고 나서 0으로 가죠. 그럼 너는 일치하기 때문에 미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얘는 무슨 함수냐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제곱이고 0보다 클 때는 x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림을 그려봐. 어차피 그림을 그려도 충분히 판단은 돼. 0보다 클 때는 x 제곱,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보시다시피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미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뾰족한 형태를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전에 언뜻 살짝 얘기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뾰족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할까요? 다? 뾰족하지 않은 함수는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일까요? 왜 아니죠? 눈치껏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아닌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아무거나. 가우스 함수는 불연속이라서 미분 안 돼요. 연속이면서 연속이고 뾰족하지 않은데 미분이 안 되는 함수가 있어요. 상수 함수는 기울기 다 0이죠. 4차 함수는 다 미분됩니다. 다항 함수는 다 미분돼요. 다항 함수는 할아버지가 와도 미분이 돼요. 뭐?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잡았어? 소리가 이상한데? 좋아. 자, 봅시다. 자, 조용히 해. 봐봐. 야, x3승이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x3승에 역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y/x에 대해서 너를 대칭시킨 함수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 하게? 없죠. 왜? 원래 이게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얘는 y/x에 대칭시킨다는 거는 분의 1을 하겠다는 건데 0분의 1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고 이 점에서는 도함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접선의 형태는 접선은 존재해요. 접선은 존재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형태자. 하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조용히 해.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명제들을 조금 살펴볼 거냐면 일반적으로 fx가 f'a와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은 것들. 그래서 가장 기본형이 뭐였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 max 빼기 a 뭐 이런 거였고, 요거를 h라고 치환했을 땐 요거였죠. 0으로 갈 때 플러스 h, 아이고 a 플러스 h인데 쟤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fa 나누기 h. 자, 요 상태는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f'a와 같아요. 됐죠? 근데 요걸 한번 볼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건데 희한한 걸 한번 볼게요. h 3승분의 f의 a 더하기 h 3승 더하기 fa. 안 나올 것 같지만 내신 같은 데서는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거는 너랑 같은 거기 아니게.
왜죠? 그래? 그럼 이거는 너가 0으로 갈 때 f a 더하기 닥쳐. 걔 열받으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자. 찍지 마. 걔 열받으니까. 보세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분 계수가 존재하려면 이 극한식이 항상 두 가지를 뜻해야 돼요. 너가 0, 마이너스와 0, 플러스 두 가지를 내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얘는 그냥 h가 0으로 간다라는 건 분명히 두 가지를 내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0으로 보내면 h 3승을 내가 치환을 할게요. t라고 치환을 했어. 그러면 너 t분의 a 플러스 t 뭐 f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t는 역시 0으로 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0 마이너스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0 마이너스로 가고 얘가 0 플러스로 가면 0 플러스로 가니까 이 0으로 간다라는 극한이 t 입장에서도 두 가지 다 내포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얘는 어때? 절대값 h라는 걸 치환을 하면 절대값 h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는 무조건 어디로만 가요? 0 플러스로만 가죠. 그죠? 즉 여러분은 이 형태의 식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우미분계수만 돼요. 됐죠? 그럼 내신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로 이거를 막 이상하게 낼 수도 있다고. 0 주변에서 뭐 부호 변화가 뭐 없는 희한한 형태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너무 쉽색인가? h제곱 h 플러스 1 같은 거. h 자리에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항상 뭐게? 0 주변에서 항상 뭐예요, 부호가? 0 주변에서. 0보다 크죠? 이거 무조건 0 플러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h 플러스 1이면 0 주변에서 둘 다 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0 주변에 생각을 해봐. 얘가 0보다 조금 크고 0보다 좀 작으면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양수고 이때는 음수라고. 그럼 둘 다 가지면 얘는 미분계수 맞다고. 즉 이렇게 생긴 극한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봐봐. 야 이게 존재한대. 이게 존재하면 나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 점에서 미분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딴 게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A에서 미분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예외적으로는 있다는 얘기죠. 언제 가능할까요? 그러면 언제 가능할까, 재우야? 지금요. 아니, 제가 오늘 불닭 3개 먹었대요. 아, 삼불닭. 자, 봐봐. 이 형태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 점에서 미분이 되려면 좌우 미분계수가 같으면서 일치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좌우 미분계수가 같고 일치하려면 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도록 하는 조건이 있으면 돼요. 예컨대 어떤 조건을 주냐면 fx는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한 함수. 뭐 이런 거를 준다면 이 우미분계수가 그냥 미분계수라고. 왜냐면 모든 점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같을 테니까. 혹은 fx가 다항함수다. 이런 거 많이 줘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와 같을 때 f'A는 뭐가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준다고. 즉, 이 형태만으로는 너가 미분계수, 이런 것들이 미분계수, 얘는 미분계수 아니에요. h 제곱이 돼도 미분계수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은 미분계수가 안 되고 변형 한 개만 더. 요것도 잘 나오는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f 곱하기 f a 더하기 t분의 1 마이너스 fa. 자, 요거 어때요? 당연히 t분의 1을 치환하겠죠. 널 h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뭐 돼요? f a 더하기 h 빼기 fa인데 t가 h분의 1이니까 나누기 h가 되죠. 역시 h는 어디로 가요 이번엔? 0 플러스로 가야 돼요. 무조건 얘는 우미분계수가 준 거예요. 맞아요? 왜? 애시 당초에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한쪽 방향성밖에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미분계수라는 거는 양쪽 방향의 그 극한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그렇다면 거꾸로 어떠한 발상이 가능하냐면 원칙적으로는 미분이 안 되는 함수라고 치자. 내가 절대값 x 빼기 1이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a 자리에다가 1 넣은 거 이런 거 존재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이거 존재해요 안 해요? 이래서 얘는 미분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거 극한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근데 잘 봐라. 이거는 존재할까?
왜 하죠? 이건 뭐라고?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원칙적으로 너의 우미분계수예요. 다시 한번. 얘는 우미분계수를 뜻하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이렇게 생긴 극한은 얘 여기선 존재하지 않는데 우미분계수를 뜻하는 이 녀석은 이 식은 저기서 값이 존재한다고. 이건 그냥 1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거 의미 자체가 우미분계수라고. 얘는 좌우미분계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 좌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가 1이라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계수는 없다는 거지. 우미분계수만 하나 따로 떼고 놓고 본다든지 좌우미분계수만 따로 떼고 놓고 보면 존재합니다, 분명히. 대가리 터질 것 같죠, 지금? 아직은 반밖에 안 됐는데. 자. 그다음에 방금 F'A와 같은 것들을 했는데 F'A에 대한 변형식이 있어요. 각종 그래, F'A에 대한 변형식을 볼게요. 변형식. 봐봐. 야, 방금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F'A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고 얘는 F'A의 변형식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 빼기 h 나누기 2h.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는 F'A라고 말을 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없다면 왜 없을까요? 이것도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얘는 원래 미분계수 형태이려면 FA를 뺐고 분모가 H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럼 내가 F'A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F에 A 플러스 H에서 FA 뺄 수 있죠. 나누기 H고 앞에 2분의 1 곱할게요. 그 다음에 따로 FA를 다시 더해줍니다. FA 빼기 FA-H 나누기 H 이렇게 그 다음에 H를 0으로 보낼게요. 자, 이 식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럼 잘 봐. 얘는 뭐야? 기본적으로 미분계수 형태예요. 맞아요? 얘는 역시 미분계수 형태긴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반드시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즉 F'A가 존재하면 너가 너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F'A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 변형식은 그냥 미분계수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이 각각 값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이게 예를 들면 0이에요.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나는 F'A가 0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전히 대가리 털이죠. 자, 이게 절대값 x 빼기 a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누가 봐도 a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그죠? 원래 0에서 안 되던 건 평행 이동했으니까. 근데 이거 갖다 넣어보세요. 뭐 나오냐면 절대값 h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h 나누기 2h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 애초에 태생이 얘는 0이죠. 얘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0으로 가는 것보다 0이니까 값이 0이 나오죠. 그럼 개 신기하죠. 이렇게 생긴 극한이 0이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얘는 분명히 여기서 미분이 안 돼요. 즉 미분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생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점에서 미분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라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이거 기니드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되게 어려워요. 변형을 많이 할수록. 경근아 졸려서 어떡해.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보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변형식이 요거고 봐봐. 야, 일반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쉬운 계산식들을 던져주는 경우 다항함수다 아니면 F'A가 얼마다 라고 해놓고 이런 거 막 극한 구해라 변형된 개 같은 극한 구해라 이런 거 많이 시키거든. 결론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F'A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이런 변형식들은 다 도함수 미분계수 형태로 바꿔서 식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식 계산할 때 쓰인다고. 예를 들어볼게. F'A가 무슨 3이래. 그때 이런 거 구해달래. 리미트 x가 h가 0으로 갈 건데 f a 더하기 h 제곱 플러스 2h 빼기 fa 나누기 3h 제곱 더하기 h
너가 얼마니?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나는 항상 미분계수, 사실은 평균 변화율의 형태는 너 빼기 너가 분모에 너 빼기 너로 있으면 무조건 평균 변화율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변형식에 한해서는 내가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만 이제 미분계수를 보겠다는 건데, 그럼 봐봐. 분모는 너 빼기 너가 존재하는데 분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너 빼기 너 하면 원래 h제곱 플러스 2h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얘는 원래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그러면 없던 거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해줘야 되지. 식변형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극한단원 식변형 되게 많이 했잖아. 그죠? 미분계수가 그 식변형의 하나의 가진데 한 종류인데, 그럼 이만큼이 뭐라는 거예요? F'A라는 거예요.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쳐 들어가면 그냥 미분계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제?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그러면 얘는 뭐야? 얘 계산이 되잖아. H로 약분이 되잖아. 뭐가 남아요? 1분의 2가 남아서 답은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를 변형을 하는데, 이 미분계수의 변형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느 단원을 성실하게 했다면, 이거 극한단원을 성실하게 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도함수는 별거 아니에요. 도함수는 뭐냐면, 야, 도함수 10 어디 갔어? 야, 도함수는 결론이 뭐냐면, 봐봐. F'A가 이거였잖아. 너가 영어로 할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A. 자, 미분계수가 요거였거든? A라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요거였다면, 나는 A라는 점이 정해지면 요 미분계수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점 대신에 그냥 X라고 바꾸겠다고 이거는. 그럼 얘는 X에 관한 함수가 나와요. X에 관한 함수의 형태가 나오고, 이 함수 자체를 도 함수라고 부른다고. 이게 끝이에요. 그럼 도함수라는 거는 X값이 정해질 때마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그 미분계수의 의미는 순간 변화율을 뜻하더라. 됐죠?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저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유형이 있는데, 되게 종종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도함수의 정의의 활용인데,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기억날 거예요. f x 더하기 y를 함수를 이렇게 주겠대. 넌 fx 더하기 fy 더하기 xy 빼기 1 이런 식으로 주겠대요. 예를 들어 그때 f 프라임 2가 1일 때 f 프라임 3의 값을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적분단원에서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풀어내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 식이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첫 번째 x는 y는 0을 대입을 합니다. 이 대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를 대입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함수값 한 개를 알려줘요. f 얘 같은 경우엔 0은 1이 나오죠. 그죠? 왜? 너가 F0 너가 0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넘어가고 너 한 개 넘어오면 이렇게 돼요. F0 1이 나와요. 함수값 한 개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F'X의 정의를 이용을 합니다. 너의 도함수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방금 썼던 저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건데 f에 x 플러스 h 빼기 fx 나누기 h 요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요 fx 플러스 h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 얘가 들어갈 거예요. 이만큼이. 얘는 임의의 xy라고 주거든 문제에서. 즉 xy에 관한 항등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xy에 자유롭게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y 자리에다가 나는 h를 넣어줄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x를 뺄게요. 뺐죠? 그럼 요 식이 뭐가 나오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건데 fh xh 빼기 1인데 나누기 h죠. xh랑 h랑 나눠줄게요. x 더하기 f h 빼기 1 나누기 h 이렇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h가 0으로 갈 건데 x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냥 x로 가겠죠? 그죠? x는 따로 빼줍니다. 이렇게. 이만큼을. 잘 보세요. 1의 의미는 사실은 뭐였냐면 f 0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빼기 f 0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잘 봐. h 빼기 0분의
fh 빼기 f 0의 형태야. 사실은 뭐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의 0에서의 미분계수 h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f' 0이에요 이게. 개 쉽네. 결론 f' x라는 거는 x에다가 f' 0을 더한 형태이고, 요걸 줬으니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너를 찾아낸 다음에 다시 3을 대입하면 너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가장 기초 문제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변형들도 있고, 이거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 유형에 대해서 약간 울렁증 있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만 나오면 기가 막히게 못 푸는 애들이 있는데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특히나 이과는 이거 나중에 미적분 가면 도함수를 더 복잡한 형태로 막 증명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형태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에 대한 얘기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뭘 하냐면 미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죠? 나는 이 교육과정이 우리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처음 교육과정이 바뀔 때 과목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원래 교육과정 이름이 수학, 상학, 그 다음에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과 과목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럼 이제 문과는 더 이상 미분 적분 안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수투에 바로 이 미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미적분 이름이 미적분이고 수투에서도 미적분을 하는데 왜 얘는 이름이 과목명이 미적분이고, 그래서 예전엔 이름이 미적분 2였거든. 이게 미적분 1이었어요. 미적분 1이고 미적분 2였거든. 그게 난 좀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름이 수투인데 미분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이상합니다. 미분을 볼게요. 자, 미분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어떤 함수 fx에 뭘 구하는 거?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도함수. 즉 도함수 구하기니까 당연히 뭘 이용하겠어요? 너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합니다. 방금 요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n승에 대한 다항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x의 n승을 미분한다는 거를 기호로 이렇게 썼었고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너는 리미트 이 증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할 거고 내신 대비 때 직전에 한번 할 거예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보통 처음에 배우시면 하는 거고, 지금은 처음은 아니지만 존나 까먹었으니 한번 다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 쓸게요. x 더하기 h를 함수에 집어넣었고 x의 n승을 뺐어요. 나누기 h.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됐죠? 근데 잘 봐. n승 빼기 n승이야. a의 n승에서 b의 n승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었어. 너 빼기 너를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h가 n 마이너스 1개, 그 다음엔 한 개씩 차수를 깎아가면서 쓰면 되죠? 너가 n 마이너스 2개인데 이번엔 x에 1승이 곱해지죠. 요거 기억나니? 이게 증명이에요. 줄줄줄 마지막에는 x에 n 마이너스 1승까지 됐죠? 자, 너를 h로 나눌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정확히 뭐예요? 약분 1 되죠? 그럼 남는 게 이 뒷부분인데 h가 0으로 갈 거라며 h를 0으로 보내세요. 그럼 얘는 뭐 남아? x에 n-1승 남죠? 이것도 0으로 보내세요. x에 n-2승에다 x를 곱했으니까 역시 x에 n-1승이 됩니다. 근데 x에 n-1승이 몇 개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개? n개죠. 그래서 우리가 알던 식인 이게 나오는구나. 너의 지수 부분이 뭐야? 지수 부분이 차수 부분이 앞으로 나오고 너가 차수가 한 개 깎여서 이렇게 미분이 되는 형태였더라. 그러면 봐봐라. 상수 함수를 미분했을 때, 예를 들면 숫자 5를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왜? 미분한다는 건 무슨 행위라고? 뭘 구하는 거? 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도함수. 근데 도함수를 구하는 건데 도함수는 미분계수이고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인데 순간 변화율은 사실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 상수함수 입장에서 그 어떠한 두 점을 잡아도 평균 변화율은 항상 0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하면 0이 나오는구나. 맞아요. 이걸 직접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어차피 여기다 함수 넣은 게 함수값이 서로 똑같을 거야. C고 C가 나올 거 아니야. H분의 C 빼기 C니까 0이잖아. 항상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도함수를 증명할 수 있다. 됐죠? 개념 설명 거의 다 했습니다. 숨차. 운동을 좀 해야지. 이거 아까도 저기 얌얌버거 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열심히 걸어 올라오는데 얌얌버거 있어요. 얌얌버거 몰라요? 여기 얌얌버거에 뭐 파냐면 선생님은 그걸 좋아해요. 그 치즈 맥앤치즈 버거가 있어요. 맥앤치즈 버거. 그래서 맥앤치즈 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텐더 2개랑 감자랑 해서 버거랑 음료랑 해갖고 돼지처럼 다 먹고 이제 왔는데 오르막이잖아. 약간 빠른 걸음으로 왔어요. 오르막 빠른 걸음으로 왔더니 약간 숨이 차더라고. 그래서 오늘 운동 다 했다. 소화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 미쳤습니다.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살을 좀 빼야지. 이거 안 되겠어요. 말을 좀 천천히 하더니 선생님도 성격이 급해서 사실은 그리고 시간이 지금 벌써 9시가 넘었잖아. 개념 설명이 아직 안 끝났는데 9시가 넘었어요 지금. 오늘 원래 되게 미분 계수와 도함수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한 11시엔 보내줄 거야. 쫄지 마.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따로따로 더해지거나 서로 빼지거나 실수배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분을 하고서 따로따로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할 수 있었고,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두 개의 함수를 서로 곱한 형태는 내가 따로따로 미분해서 곱하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fx랑 gx를 실수배를 하고 더하고 뺀 거를 미분하면 너는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 즉 그냥 따로따로 미분을 하면 돼요. 다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x3승 더하기 2x 플러스 1이면 x3승 따로 미분하고 2x 따로 미분하고 1 따로 미분해서 다다다 더하면 돼요. 그죠? 근데 고배 미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배 미분법 아셔야 되고, 요 고배 미분법이 오늘 다루는 개념의 마지막인데, 자, 고배 미분법은 뭐냐면 그렇다면 fx 곱하기 gx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미분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희망사항은 f'x 곱하기 g'x가 아닌가 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였냐면 fx랑 gx랑 한 번씩 미분해서 서로 곱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fx 미분하고 gx 곱하고 fx 곱하고 gx 미분하고 이렇게. 그죠? 하나가 더 있으면 하나 더 있어요. 즉 fx, gx, hx 세 개 다 곱한 거 미분하면 f'x, gx, hx, g'x, fx, hx 그 다음에 마지막에 h'x, fx, gx 이런 식으로. 즉 하나씩 인수식 하나씩 다 따로따로 빼서 하나씩 따로따로 빼서 미분하고 다 곱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n개가 서로 곱해진 함수면 당연히 몇 개가 나오냐면 n개가 나와요. 두 개가 곱해진 함수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세 개가 곱해졌으면 세 개가 따로따로 미분해서 곱해지는 형태가 나오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간단하게 조금 쉴게요. 보세요. 리미트 너가 0으로 갈 건데 f에 x 더하기 h g x 더하기 h 나누기 h 아이고 빼기 fx gx예요. 요거 맞죠? 요게 바로 뭐냐면 fx 곱하기 gx의 도함수예요. 그죠? 이 함수에다가 x 플러스 h 넣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다가 x 넣고 서로 빼고 h로 나눠주고. 자, 이대로는 얘가 요게 된다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어쨌거나 f'x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fx 플러스 h에서 fx를 뺀 형태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fx를 빼주고 더해줍니다. 이렇게 쓸게요. f x 플러스 h 빼기 fx 더하기 fx 그 다음에 괄호 안에 g x 플러스 h 나누기 h 뭐 이렇게 있겠죠? 이 뒷부분 있어요. 아직 안 썼어요. 쓸까 그냥? 자 이렇게 있는데 봐봐. 요거 이만큼은 내가 필요해서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를 f'x로 쓰려고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바로 뭐냐면 이만큼이 f'x예요. 그죠? 너희 극한이 정의상. 근데 fx 플러스 h는 어디로 가? h가 0으로 가니까 얘가 gx로 가죠. f의 gx 플러스 h니까 h가 0으로 가면 gx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요거 아까 플러스 요거 여기다 더해줘야죠. 그럼 fx 플러스 g x 플러스 h인데 보시다시피 이거 fx로 묶으면 뭐가 돼요? 이만큼이 다시 너가 되죠. g'x가 되죠. 앞에 fx 곱해져야죠. 그래서 한 번 미분 너 다른 거 미분해서 증명을 마친다. 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과들은 이런 거 미분하는 거예요. fx분의 gx 이런 거 미분하고 똑같이 이거
정의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똑같이. 할 거야. 방학 때. 신나게 해봐.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잠깐만 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한대요. 그랬을 때 f'1, f1의 값을 구해봐라. 자, 다항함수 밑줄 치세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볼게요. 얘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2h 마이너스 3 너가 8이래요. 봐봐. 만약에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단은 이 상태 h가 0으로 갈 때 수렴하죠? 그러면 이 분자도 역시 0으로 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이 녀석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너가 3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얘가 3으로. 그래서 3 빼기 3인 돼서 이제 0으로 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f1이 3이라는 얘기인가 이거는? 맞아요? 이 조건만 놓고 보면 맞아요? 이 조건만 놓고 보면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얘는 무슨 의미예요 원래? 너의 극한이 3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원래는 의미가 이게 아니고 요게 3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확히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를 독특하게 작년에 중동 마지막 객관식 기니디였는데 애들이 기억인가 니은인가 맞다고 했고 답이 디귿인가 막 뭐 이랬더니 약간 근데 엄청나게 오답률이 높았어요. 선생님도 쓱 보고 이제 쉽게 틀렸던. 그래서 보세요. 너랑 극한값이 이제 같다는 얘기지. 이게 너의 1에서의 함수값이 되기 위해서는 fx가 반드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연속이라는 조건은 내가 어디서 갖고 오겠다는 거야? fx가 다항함수다라는 이 조건에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없다면 이것의 의미는 f1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죠? 뭐 그렇네. 연속이니까 뭐 이런가 봐. 그래서 너가 그럼 3 대신에 난 이걸 쓸 수 있네. f1이라고 써도 되죠? 그럼 잘 보세요. 너 빼기 너가 분모가 있어야 된다며. 너 빼기 넌 2h죠. 2h 극한 변형을 맞춰주겠다는 양변 2로 나눠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만큼이 뭐예요? 너가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의상. 그게 바로 f'1이 됩니다. 즉 결론 f'1은 4가 되고 f1은 3이 돼서 2를 곱하면 답은 12가 나온다. 굉장히 쉽죠? 2번.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오히려 이 부분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게 되게 중요하게 작년에 이제 나왔어요. 중동에서. 엄청나게 많이 아이들이 틀렸습니다. 쓱 보고 다 틀렸어요. 우리 교재에도 한 문제 정도 있는데 정말 방심하기 쉬운 자 볼게요. 너가 요 함수 자체가 x3승 빼기 ax라는 함수인데 요 녀석이 0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3이라고 주겠대. f2의 값을 구해달래요. 평균 변화율식만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너의 함수값끼리 빼고 너의 정의역끼리 빼고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죠? 함수값끼리 빼면 27 빼기 3a 마이너스 0일 때는 0이죠? 3 빼기 a 3 빼기 0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극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균 변화율 이렇게 생겼어요. 나눠주면 9 빼기 a가 되죠? 그 값이 얼마라고? 그 값이 3이래요. a 값은 6이고 갖다가 다시 대입하면 뭐 간단하게 나오는구나. 넘어가서 3번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문제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x 플러스 y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 처음에 뭐부터 해요? xy에다가 0을 먼저 대입해요. 그래서 f0이 1이라는 걸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fx 플러스 y는을 어디다 쓸 거냐면 fx 플러스 h 자리에다 대신 갖다 써줄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식을 변형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이제 요걸 쓰겠다는 거죠. f'x 너의 정의 h가 0으로 갈 때 f x 더하기 h 빼기 fx를 h로 나눌 건데 이 부분을 주어진 요 식을 갖다가 써먹겠다는 거예요. f x 더하기 f h 더하기 2xh 빼기 1. 근데 fx를 뺐죠? 빼기 fx. 너랑 없어지고 나누기 h. 너랑은 약분이 돼서 요 앞에 극한 너는 약분한 거 2x 따로 빼고 더하기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h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요만큼이 뭐라고? 1이 f0이었으니 h 빼기 0, fh 빼기 0, 너는 f 프라임 0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결론 f 프라임 x가 2x 더하기 f 프라임 0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정의를 활용해서 식을 쓸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4번은 뭘 치환하면 돼요? 나 같으면 n분의 1을 치환할 것 같아요. 그죠? n분의 1을 치환할 텐데 자, 치환한 식을 볼게.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n이 무한대로 가던 거야. 근데 n분의 1이라는 걸 h라고 치환했어. 자, 그때 중요한 거 h는 어디로 간다고? 0 플러스로 간다고. 항상.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러면 보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죠? n은 h분의 1로 바꾸고 그래서 h분의 f의 a 더하기 b h 마이너스 f의 a 빼기 b h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잘 생각해봐.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거 미분계수 기본형이 아니야? 미분계수랑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야? 미분계수식이야? 아니면 미분계수 변형식이야? 이거는? 변형식이야. 하나가 A로 고정돼 있지 않으면 1단계 들어가 있으면 변형식이라고. 그 대신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일단 있다면 미분계수 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언제였죠? 미분이 가능할 때. 근데 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 밑줄.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너가 비록 미분계수 변형식이고 너가 비록 사실은 우미분계수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자체를 그냥 미분계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에다가 양 분모에다가 너 빼기 너가 되려면 이 b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이 b를 나눠주고 다시 이 b를 곱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 너가 그냥 f 프라임 a라고 정의상 이렇게 된다고. 두 가지 요소가 안 맞아 지금. 애초에 미분계수 기본식이 아니야.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른 그 식이 아니라고. 얘는 미분계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아까 절대값 x가 전에 보여줬잖아. 아닌 거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얘는 미분이 가능할 때는 미분계수 형태가 될 수 있고 플러스 너가 n분의 1을 치환했기 때문에 0 플러스라서 원래 원칙적으로라면 우미분계수일 텐데 우미분계수가 아니라 그냥 미분계수로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리가 굉장히 엄밀합니다. 아주 엄밀하게 물어봐요.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 다음에 5번은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 곱해서 그냥 유리화를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 분자의 식을 fx로 묶어내면 되겠죠? 보세요. 이렇게 돼요. 6번 다항함수에 대해서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미분계수를 주겠대. 리미트 이걸 구해달래요. x가 1로 갈 건데 fx의 전체 제곱 빼기 fx 나누기 f x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요걸 1로 보내면 x 제곱 자체가 1로 갑니다. 1로 가기 때문에 이만큼은 f1은 1이니까 이만큼이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는 f1이 1로 가니까 제곱해도 1로 가고 너도 1로 가서 0분의 0꼴이라는 거야. 이 0분의 0꼴의 극한을 내가 아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변형을 하겠다고. 내가 기껏해야 아는 거는 미분계수 입장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 사실은 요 1이 1이고 너가 f 프라임 1이고 그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2라는 거. 이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저 식을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fx가 제곱이고 너가 fx이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fx로 묶으면 fx 빼기 1인데 빼기 1을 f1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역시 이 형태를 내가 직접 이 극한의 형태를 이용하려면 식변형을 어떻게 하겠니? 저거를 x-1로 분자 분모를 나눠줘야 되겠죠? 이게 극한에서 하던 거야. 계속 주어진 형태를 고스란히 이용을 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이만큼은 이제 뭐가 됐냐면 x1로 보내면 f'1로 가요. 맞죠? 1로 보내면 얘는 f1로 가요. 그냥 괜찮죠? 각각이 0으로 안 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럼 얘도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지면 되는데 잘 봐.
너 빼기 너인데 1은 사실은 뭐냐면 F1이에요. 그죠? 그러면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으면 된다며. 어쨌거나 B 빼기 A면 너도 B 빼기 A가 돼야 된다며. 그러니 형태를 맞춰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형태 맞죠 이제? 너 빼기 너죠? 둘 다 1로 가고 있죠?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시 똑같이 F'1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1에서의 뭘까? 1에서의 우미분계수죠. 맞아요? 아니에요. x제곱은 내가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로 간다고 쳐봐. 어때요? 제곱했을 때 1보다 너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죠. 양쪽 다 해요 사실. 얘가 0으로 가는 거였다면 0으로 가는 거였다면 x제곱을 했을 때는 우미분계수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가요? 어쨌거나 얘는 그냥 f'1이라고 보면 된다. 얘는 1로 보내니까 2로 가겠죠?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f'1 분자는 f1 곱하기 f'1 f'1 약분되는 거 보이죠? 2분의 f1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7번을 볼게요. 7번 합성함수의 형태이고 살짝 어려워요. 살짝 어려운데 이거를 고스란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요 유형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미분계수를 변형한 식을 가지고 내가 미분계수 같은 걸 주고 너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분계수 주고 뭔가 또 다른 형태의 극한을 구하는 방식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야? 극한 단원에서 했던 극한을 몇 개를 수렴한 걸 줄 테니 새로운 극한의 수렴한 형태를 계산을 해달라는 거고 극한에 대한 식변형에 불과하다. 그 식변형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관건이다.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fx가 3이고 그리고 x가 0으로 갈 때는 x분의 fx는 1이래요. 각각의 극한값을 줬죠? 그때 주의할 거 미분 가능한 함수 밑줄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 중요한 거는 다항함수는 아니란 얘기야. 애들이 가끔 이거 그래? 그럼 이거 개꿀이네. fx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너는 막 x에 x 빼기 3에 막 gx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다항함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다항함수라고 얘기한 적 없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이따위로 쓰면 빵점입니다. 특히 되게 싫어해요. 자, 그래서 넌 꺼지고. 그래서 이걸 이대로 이용할 거예요.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지막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거고 분모 이제 0으로 가죠. x 빼기 3 분의 f x 이런 걸 해달래요. 그럼 신기한데? 얘는 대체 0으로 간다는 얘긴데. 자, 3으로 보내볼게. fx는 안에 게 3으로 가요. 그죠? 근데 x가 3으로 가면 f3으로 가죠. 근데 f3은 어디로 가요? f3은 0으로 가죠. 그럼 f3이 0으로 가는데 그게 다시 요 f 안에 게 f3으로 간 거니까 f 안에 거는 0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즉 f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f0이 다시 0으로 가죠. 아, 그럼 결국에는 너도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0분의 0꼴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맞아요? 이거 함수 전체 입장에서는 너를 gx라고 한다면 gx에서 g3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g3이 다만 0이다 그뿐이야. 형태를 알아보게끔 쓰려면 너에서 너 뺀 거라고 써줘야지. 그럼 당연히 분모에는 뭐가 필요해? 함수 안에 들어간 너에서 너를 뺀 게 필요할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A고 이게 B라고. 이게 A고 이게 B예요 지금. 근데 원래 없던 거니까 분자에 다시 곱하겠죠. 맞아요? 근데 얘는 여기로 옮겨서 좀 쓰면 안 될까? 어때요? 잘 보세요. 나는 결국에는 이 녀석을 t라고 할게. f3은 뭐냐면 0이에요. 맞아요? t는 어디로 가요 지금? fx가 x가 3으로 가면 t는 0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맞아? 그럼 이 부분에 한해서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 빼기 0 분의 f t 빼기 f 0 아니야? 근데 f0이 아까 0이라며 이거 1이라며 맞아요? 이 부분은 뭐예요? 너가 정확히 얘랑 식이 똑같죠? 이거 3이죠. 즉 뭐예요? 너 곱하기 너가 됩니다. 이거를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부르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나중에 이과에서는 배우고 문과는 원래 안 배우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써놓을게요.
오늘 수업 좀 어렵다고 했어. 너무 좌절하지 마. 이게 제일 어려운 수업이야. 사실상 여기가 거의 가장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리고 개념을 굉장히 엄밀하게 다루고 있거든. 지금 그냥 대충 설명해도 되는데 그럼 니네가 좀 덜 속상할 텐데 되게 속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 어차피 나중에 가서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자, 뭘 써놓냐면 이거 하나 써놓을게요. ax 더하기 b에 n승에 대한 미분이 있어요. 너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n 곱하기 ax 플러스 b에 n-1승을 쓰시고 곱하기 a를 쓰면 돼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합성함수 미분인데 그러면 뭐 한 거냐면 ax 플러스 b라는 걸 다시 미분해서 a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전체를 하나의 뭐 변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예를 들면 t야. 그럼 너를 미분하면 원래 n 곱하기 t의 n-1승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t가 단순하게 어떠한 t에 대한 미분이 아니고 x에 대한 미분을 한 거기 때문에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한 a만큼을 다시 곱해준다고. 이거를 원래 고배미분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고배미분법의 형태이기도 하고 사실은 나아가서는 합성함수 미분법의 일종이라고. 합성함수를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걔는 이제 미적분 때 배우는데 요거 간단하게 보시면 뭐냐면 ax 플러스 b가 몇 개 있냐면 얘가 n개 있어요. n개. 맞죠? 아까 고배미분법에 따르면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어떻게 미분한다면 너 미분하고 나머지 곱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 미분하고 나머지 곱하고 너 미분하고 나머지 곱하고. 근데 이걸 미분해도 a고 너를 미분해도 a고 너를 미분해도 a니까 이거 미분하고 나머지 곱한 것들이 바로 이만큼이에요. 어디 갔어? 이만큼.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몇 개라고? n개라고. 앞에 n이 곱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배미분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의 형태이긴 하지만 얘는 수투에서도 다항함수의 거듭제곱은 특히나 1차식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미분되면 여러분이 쓴다고. 실제로 그냥 고배미분법으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8번이 되게 재미난 문제인데 딱 봤을 때 쉬워 보이죠? 딱 봤을 때 쉽고 이거 한 2, 3년 전에 휘문 서술형으로도 나왔고 굉장히 얘도 어떤 미분 계수 단원에서의 엄밀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잘 따라와봐. 뭐라고 그랬냐면 밑줄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1은 1이고 f2는 8인데 갑자기 이런 걸 만족을 한대요. x제곱보다 fx는 크거나 같고 이 x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때 대뜸 f 프라임 1과 f 프라임 2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f1은 1이고 f2는 8이라고 줬죠? f1은 1, f2는 8. 자, 요걸 이제 준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할 거냐면 얘부터 구할 거예요. f'1을 구하는 방식을 알려줄 테니 f'2는 여러분이 직접 집에 가서 나중에 구해 보시고 이거 양쪽 다음 시간이 너무 걸려요. 자, 요거만 한번 볼게요. 우리 이 fx라는 함수는 x가 1일 때 너랑 함수값이 어때요? 서로 같죠. 그렇다는 거는 1에서 이 x제곱이라는 함수랑 fx는 만나요. 만나긴 만나는데 순간적으로만 만나고 fx는 x제곱보다는 좀 크다는 거예요. 항상. 그죠? 즉 상황 자체는 그림 자체는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 x제곱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1이 있다면 fx는 약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주변에서 다 fx가 커야 돼요. 이때만 순간적으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 뭐 이제 뭐 이렇게 생겼나 본데 여기서 내가 갑자기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부등식 주고 이게 무슨 양심 없는 짓이죠?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fx 함수를 내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잘 보세요. 미분계수라는 거는 뭐라고?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라고 준서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부터 설명했어요. 뭐였죠? 미분계수의 정의란 뭐?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맞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미분계수라는 거는 극한값이야. 우리가 첫 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었어요.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우리가 딱
유일하게 저렇게 부등식이 등장하는 유형이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부등식을 주고 거기서 극한값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뭐였죠? 샌드위치 정리 쓰는 문제가 있어요. 자, 볼게요. 얘는 샌드위치 정리로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가 막혀요. 자, 뭘 할 거냐면 나는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 이거 미분계수 나중에 미분계수 단원에서 이거 가지고 미분계수 구하는 방식이 있다고. 굉장히 엄밀한데 먼저 너의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에서 f1인데 그냥 1 빼면 되죠? 이거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구하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 양변에다가 이 짓을 하려고 해. 한번 해볼게요. x제곱에서 f1을 뺄 건데 너는 1을 빼면 되죠? fx에서 1을 뺄 건데 너는 표기상 f1을 뺀다고 쓸게요. 상관없죠?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극한을 취할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어디로 가요? 너는 2로 가고 너는 미분계수로 가죠. 즉 뭐라고 식이 되냐면 2보다는 f'1이 커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끝나죠. 왜? 샌드위치라는 거는 빵이 몇 쪽? 두 쪽이에요. 이거는 지금 빵이 한 쪽이에요. 한 쪽이죠. 한 쪽이 없잖아. 지금 빵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이거. 어디 있죠 이거? 어디 갔죠? 재영이가 먹었죠. 재영이가 지금 8시간 안 먹다 배고파서 이건 빵 한 쪽을 먹었는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부등식에서 뭐 되게 조심하라고 그랬죠? 연산을 할 때 곱셈 혹은 나눗셈을 할 때는 반드시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부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극한이라는 건 항상 뭐라고? 양쪽의 극한을 다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다는 거는 어느 쪽 극한만 본 거야? 1에서의 우극한만 본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얘는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1에서의 우 미분계수에 맞죠? 근데 얘는 어차피 이 극한 값이라는 건 2가 맞아요. 그럼 너는 이렇게 된다고. f x의 x는 1에서의 우 미분계수에 맞죠? 근데 이 우미분계수가 뭐랑 똑같아? f 프라임 1과 똑같죠. 왜? 미분 가능 함수니까. 미분 가능 중요하다고 그랬죠. 미분 가능 조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또 얘는 너로 갔으면 당연히 뭐겠어?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죠. 빵 한쪽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너가 좌 미분계수가 되고 너랑 똑같아서 너는 2랑 2 사이로 낑겨서 정확하게 미분계수가 2가 된다. 그림상은 어떤 상황이냐면 x제곱이 있고 너랑 여기서 접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고. 접한다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너는 공통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공통접선이 존재한다는 건 그 점에서의 접선이 동일하다는 얘기고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도 동일하겠죠. 미분계수 역시 동일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재밌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왜? 잘 생각해봐라. 저거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없지? 그럼 뭐가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해요. 뼈, 쪽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되겠죠? 분명히 되죠? 여기서 1 되고 주변에서 얘가 더 크죠?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미분 가능한 조건을 이용을 해서 수식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한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신에서만 중요해요. 아니 사실은 수능에서 얘는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너무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론 부등식 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미분계수라는 건 극한값이다. 부등식 줄게 극한다운 기본적으로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풀어봤다. 그때 부등호 양방향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등식만으로도 양쪽 부등호를 다 해결했죠. 이게 되게 기가 막히다고. 그러니까 빵 하나 잘라서 2개 만들었어요. 이런 느낌. 넘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9번 볼게요. 미분 가능성이고 9번, 10번 같이 갑니다. 힘들어? 오늘 수업 어려워. 다음 시간 좀 나. 접선은 좀 만만해. 극대극소도 할만해. 오늘 것까지 타이트하게 복습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봐봐.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가능성 완전 세트로 쭉 이어진다고 얘기했잖아. 첫 시간부터 얘기했잖아. 그래서 극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연속할 때도 연속은 극한보다 조금 나았죠. 조금 쉬웠어요. 미분 가능성이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 제일 어렵죠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 대신 이걸 넘어가면 접선도 조금 낮고 극대극소도 조금 낮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뒷부분은 좀 할만하다. 적부는 족밥이다. 자
볼게요. 미분 가능성. 자, 9번 보시면 기억번. 이 기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주어진 이 수식에 대해서 나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봐. 같이 읽어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0이래요. 지금 요 식은 정의상 뭐예요? 1에서의 미분 계수식의 정의와 완벽하게 동일하죠. 이거는 그냥 f'1이 0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f'1이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f1이다의 의미는 얘는 1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1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그럼 1에서 미분이 된다는 거지. 당연히 1에서 연속이 돼야죠. 그래서 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번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이 0이래. 역시 1에서의 미분계수 표현이죠. 맞죠? 근데 그 밑에는 뭐가 돼 있어요? f1 더하기 h에서 f1 빼기 h를 뺐죠.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고 미분계수 변형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변형식인데 이 변형식이 미분계수와 동일해지는 순간은 언제라고?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근데 이미 나는 미분계수가 0이라고 줬죠. 미분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1에서 미분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 나는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는 봐봐. 뭐는 틀리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가 0일 때 0이면 그 위에 게 된다. 즉 반대 방향을 얘기했을 때는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절대값 x 빼기 1인 바로 밑에 있는 디귿번이에요. 보세요. 디귿번. fx가 절대값 x 빼기 1이면 요 극한값이 0이래. 근데 요 극한값 0 나오죠. 왜? x 빼기 1에다 이거 집어넣어봐. 절대값 h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h 나와요. 아까 했잖아. h 빼기 h 나온다고. 그럼 무조건 0이죠. 분모는 0으로 가는 거고 분자는 그냥 0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디귿번이. h가 0으로 가는데 2h분의 절대값 h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h인데 사실 절대값이기 때문에 너를 플러스로 바꿔도 전혀 상관없죠. 너랑 완전히 똑같죠. 분자는 무조건 0이라고. 얘는 상수함수, 상수함수. 얘는 0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0으로 가는 거분의 0이니까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 x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여기가 1이야. 근데 h만큼을 같은 간격을 1에서 빼고 1에서 더했다고. 그때 함수값끼리 뺀 거예요. 근데 같은 간격을 갖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너랑 연결한 이 변화를 얼마예요? 0이죠. 너랑 같은 간격 연결한 거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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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값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0이라고. 근데 그렇다고 누가 이거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아까도 얘기했죠. 미분이 돼야지만 이런 형태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식 자체는 요식 자체는 미분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절대값 x 빼기 1 같은 함수에 대해서도 0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미분 가능성을 전혀 시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분계수 변형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만 가능하다? 미분계수 변형식이 존재했을 때는 미분 가능해야지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논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고 목 아파. 자 10번 볼게요. 빨리 할게. 다시 보기 봐. 볼게요.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달래요. 기억본 보세요. 너는 뭐야? 기억본 뭐라고 이게? 변형식이니까 이거 f'a가 알파가 되니 안 되니 형민아? 안 되지. 변형식만으로는 미분계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뭐가 필요하다? a에서 미분 가능한 한지가 좀 필요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된다고.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고 내신에는. 그 다음에 니은번. 이거는 어느 쪽이라고? 우미분계수죠. 이거 n분의 1 치환했을 때 h가 0 플러스로 간다. 항상. 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보다는 조금 크잖아. 0보다 좀 크다니까 0으로 가기는 가지만 0 마이너스가 없어요. 얘는 좌미분계수가 없다고. 이 식 하나만으로는. 그럼 니은번은 우미분계수가 알파란 얘기지 너의 미분계수가 알파란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뭐가 필요하다? 너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미분계수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다음에 디귿번 역시 뭐예요? h제곱이니까 뭐야? 분모 이거 h제곱이 오타예요. h제곱분의 a 플러스 h제곱이에요 이거. 분모 h제곱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뭐야 이건? 역시 a에서의 우미분계수죠. 왜? h제곱이라는 건 h가 0보다 크든 작든 0보다는
크죠?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시 너도 우미분계수고 너도 역시 F'A가 알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다 틀렸다. 기니디다. 국룰이죠. 기니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1번 괜찮을 것 같고 12번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골라라 라고 했다는 거는 그냥 뾰족한 거 고르면 되죠. 뭐예요? 3번에 있는 루트 x제곱이죠. 루트 x제곱 뭐예요? 이거 절대값 x죠. 절대값 x. 뭐 쉽습니다. 이런 건. 넘어갑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 약간 어려워요. 오늘이 13번 할 거고 13번이랑 15번 16번 그 다음에 20번 27번 아니지 27번? 그래 27번 28번 정도만 할게요. 자 옆에다 써놓게. 아니 안 써놓게. 자 빨리빨리 합시다. 자, 13번 볼게요. 두 함수가 이와 같이 있대요. 근데 오는 걸 골라달래. 내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억번에서는 fx에 그냥 2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보고 있어요. 2에서의 좌극한 얼마죠? 눈으로 볼 수 있죠? 얼마? 2죠? 괜찮죠? 그래 기억번 참이고 니은번부터는 니은번 디귿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fx, gx 곱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fx라는 함수도 2를 경계로 함수가 달라져요. gx라는 함수도 2를 경계로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그죠? 그러니 fx, gx라는 함수 자체를 나는 그냥 표현할 수 있어요. 너를 그냥 두 개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2보다 작을 때는 얘는 원래는 x예요. 근데 x에다가 얼마 곱해줘야 돼? 얘는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곱해줘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2x 마이너스 6이랑 뭐가 곱해줘요? 2x 빼기 4랑 곱해지죠. 이게 뭐냐면 2보다 크나 같을 때 너가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놓고 함수 두 개 가지고 관찰하시면 돼요. 그럼 니은번 너의 2에서의 좌우 극한값은 동일한가? 사실은 2에서의 좌우 극한값을 위에다 2를 넣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2 넣었을 때 둘 다 0 되죠? 둘 다 0이니까 넌 뭐 되겠네. 그 다음에 디귿번 너가 2에서 미분 가능한가를 보는 건데 자 각각을 미분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미분 가능했더라면 각각을 미분한 식인 요 구간에서의 도함수랑 이 구간에서의 도함수의 뭐 2에서의 좌우 극한값이 같았을 거예요. 좌우 미분계수라는 거는 도함수 입장에는 그 점에서 좌우 극한값이라고. 도함수 이제 널 미분한 거예요. 미분계수들을 모은 거니까. 그럼 미분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에 4x 플러스 4가 나오고 너 미분하시면 암산이 안 돼요. 너가 8x에다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이 되나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다가 이제 몰라요. 위아래다가 2를 넣습니다. 어때요? 같죠? 그러니 2에서 미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희한하게 생겼죠. 잘 생각해봐. fx는 2에서 불연속이고 심지어 gx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데 둘을 곱해놨더니 2에서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됐어요.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앞에다 적으셔도 되고 여기다 적으셔도 되는데 이거를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합시다. 자, 불연속 곱하기 미가가 있고 연속인데 미분 불가가 있어요. 곱하기 미가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요 불연속의 형태가 좌우함은 존재하는 불연속.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연속성 할 때도 좌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잖아. 예를 들면 뭐 x분의 절대값 x 같은 거 0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았잖아. 근데 좌극한이 1이고 뭐 우극한이 2고 0에서 함수값은 0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이 존재하기는 하는 형태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너 곱하기 너가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x는 a에서 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쪽이 뭘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여기서는 x 빼기 a의 1승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는 x 빼기 a의 상식적으로 눈치껏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이게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속성 할 때 그거 있잖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인 점을 이 연속함수가 근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다는 건 x 빼기 a를 인수로 한 번에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미분 가능이 되려면 이때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도 0이 돼야 돼요. 미분 계수가 0이 된다는 거는 f a도 0이고 f 프라임 a도 0이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x 빼기 a라는 인수를 최소한 2번은 가져야 됩니다.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증명해 줄게. 지금 시간 없어서 증명 안 할래. 어차피 내신 때는 이걸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수능 같은 데 쓰기 좋아요. 요게 정확히 요걸 이용해서 잽싸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수능 20번에 나왔었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냥 기니디 참고지태하고 답이 기억 니은인. 나중에 여러분 기출 문제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으차, 아휴, 힘들어. 아휴, 집에 가고 싶다. 자, 퀴즈는 자, 넘어갈게요. 자, 14번 보세요. 조용히 해봐. 야, 이게 미분 가능하대 1에서. 그럼 이거 뭐 보는 거야? 위아래다가 먼저 1 넣고, 위아래다 미분을 해서 1 넣고, 위아래다 미분해서 1 넣는 게 무슨 의미죠? 너의 도함수의 좌우 극한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좌미분 우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맨날 하는 이유, 그거 1 넣고 비교하고, 미분에서 1 넣고 비교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냥 하면 돼요. 굉장히 쉽고. 그럼 15번 같은 게 이제 요걸 이용해서 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5번 같은 거. 직접 하셔도 되는데, 봐봐. 이 fx라는 함수는 0 주변에서 어때요? 이거 0 들어가면 불연속이죠, 일단. 불연속 함수. fx는 불연속인데, 그 대신 좌우 극한 함수 값은 다 존재하는 형태죠. 그죠? 하나라도 정의가 안 된 건 없어요. 근데 뭘 곱했냐면, x의 n승 더하기 k를 fx에다가 곱했어요. 근데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대.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최소한 연속은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연속이 되려면 뭘 근으로 가져야 된다고? 이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지금 x의 n승 플러스 k라는 함수를 그냥 gx라고 한다면 그 gx는 연속함수란 말이야. 그 연속함수가 뭘 근으로 가져야 된다고? fx의 불연속점인 0을 근으로 가져야 돼요. 즉 k값은 그냥 0입니다. 일단 k가 0이면서 단순히 0인 걸로 그치지 않는다고. 내가 그냥 x가 돼버리면, 즉 x의 1승이 됐을 때는 미분이 안 돼요. 최소한 뭐가 필요하다? x의 빼기 a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x 제곱은 필요합니다. 이거 자체를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그냥 x 제곱이라 답이 2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넘어갑니다. 16번은 14번하고 비슷하게 풀어내시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 뭐 미분법. 자, 어렵지 않은데 요 20번이 좀 어렵습니다. 20번이 요 형태 중에선 가장 좀 까다로운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직 10시 10분밖에 안 됐네. 거의 다 했는데. 이거 하고 내일 학교 가야 돼요. 2개만 하고. 내일 학교 간 근데? 영상 듣는 거. 6시 일어나야 돼.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내일? 근데 내일? 너네 내일 근데 방학식 아니야? 근데 네? 정규 방학식 아닌데. 아니야? 방학식은 맞는데 방학식이야 돼요? 돌았네. 자, 보세요. 조용히 해. 봐봐. 빨리 하고 마치자. fxgx는 어떻게 생겼냐면 x3승 더하기 4x제곱 빼기 3 이렇게 생겼죠?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3승 더하기 1분의 fx 더하기 2gx인데 fx 더하기 gx가 요거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될까? x3승 더하기 4x제곱 빼기 3 더하기 gx라도 써도 될까요? fx, gx를 따로 뺐어요. 너가 2라고 합니다. 자, 그때 f'1이 6일 때 구하고 싶은 거는 g'2의 값을 구해라. 어차피 fx, gx를 더한 거를 줬으니까 fx 대충 구하면 gx 나오겠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전체가 2x3승 더하기 꼴이죠. 맞아요? 왜? 무한대로 갈 때는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시사한다고 했거든. 근데 분모가 3차고 2니까 2x3승이 돼야 돼. 둘이 더해서 2x3승이 되려면 gx는 x3승의 형태예요. 더하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 gx에는 둘 다 다항함수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래. 근데 둘이 더해서 이게 나왔거든. 그럼 fx는 3차가 될 수 있을까? gx가 넌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fx는 기껏해야 2차 이하의 식이 됩니다. 그래서 fx는 결론 너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일 수도 있고 그냥 x 더하기 c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맞죠? 자, 이거면 F'1이 6 나오게 안 나오게? 이거 미분해서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이거? 1 나오죠? 즉 F'1이 6이 될 수가 없죠.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럼 요거구나. 즉 A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너가 6이란 얘기죠? 아니 뭐야 4란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이 x제곱 더하기 4x가 돼서 너를 저기서 빼주면 gx가 나온다. 물론 뭐가 있어요. b가 있긴 한데 b는 알 필요가 있어 없어? 마지막에 g'2를 구할 때는 알 필요가 없죠. 상수 부분 날라가요. 재밌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 나눠서 판단하는 문제들이 재밌어요.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보통 재밌다고 하는 문제들은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기 좋은 문제. 시험에 내기도 좋고. 여러분이 배울 게 많은 문제. 자, 넘어갑니다. 뭘 보시냐면 21번 기본적인 곱의 미분법인데 뭐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23번 하나만 볼까요? 23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를 주고 나한테 x 빼기 2분의 fx 전체 제곱 마이너스 f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fx를 전체를 제곱한 거 함수를 새로이 너를 그냥 gx라고 쓸까요? 이렇게? 그럼 gx 미분할 줄 압니다. gx는 왜 미분할 줄 아냐면 fx 제곱이라는 거는 fx 곱하기 fx거든. 이거를 미분한다는 거는 너 미분 너 미분 너를 한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거 미분하고 너 곱하고 요거 미분하고 너 곱하고 이렇게 돼요. 이게 G'X예요. 갖다 넣어주면 되죠. 뭐 넣는 거야? 내가 2 넣는 거죠. 2. 애초에 요 정의상 요 극한의 형태는 G'2를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다 그냥 2 대입하시면 된다. 그럼 주어진 식 2 대입하고 주어진 식 미분해서 2 대입하고 곱하면 된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24번 같은 거는 또 내가 원래는 극한에 대한 식변형을 하는 문제인데 극한에 대한 식변형을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분자 전체인 이 fx 빼기 xf2라는 거를 gx라고 네모쳐서 치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곱의 미분법을 배우고 나면 이런 것들이 편하다고. 사실은 미분계수 자체를 배우고 나면 이러한 극한 계산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봐봐. 이렇게 생겼거든. 원래 이거 어떻게 푸냐면 fx에다가 2f2를 뺐다가 더했다가 약분했다가 막 지랄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거를 gx라고 놓을게요. 이 방식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복잡한 식을 하나의 함수로 치환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너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순간 나는 그냥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 분의 gx가 돼요. 그죠? 근데 g2는 2 대입해보면 얼마냐면 g2는 0이에요. 즉 문제에서 물어본 이 극한은 그냥 g'2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난 이거 미분할 줄 알잖아.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하면 뭐야? 2 f' 2 빼기 f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사실은 이겁니다. 요 복잡한 식을 치환을 해서 그냥 너에 대한 미분계수로 보겠다. 이렇게. 이거를 식변형을 직접 하지 않고. 그게 미분계수 쪽을 미분법까지 배웠을 때 내가 복잡한 극한은 사실은 뭐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28번까지만 볼게요. 자,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거 할 단계 아니에요. 자, 깝치지 마세요. 쉬운 것도 지금 하기 급급합니다. 지금. 아니 저거 뭐야 2학기 때 할 거야. 아직 방학도 시작 안 했잖아. 자,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항함수 fx가 이런 식을 만족을 하는데 그때 다항함수 fx를 x 빼기 5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봐라. 그래서 얘가 뭐냐면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미분을 이용한 나머지 정리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 미분을 이용해서 내가 나머지 정리를 쓰겠다는 거야. 볼게. fx라는 거를 구하고 싶은 거는 x 빼기 5의 제곱으로 나눈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나머지 형태를 뭐라고 쓸 거냐면 ax 플러스 b라고 쓸게요. 왜? 2차로 나눴으니까. 자,
나머지 정리 특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정리는 원래 어느 단어에 속하죠? 나머지 정리는 요 직전에 뭐 배워요? 나머지 정리하기 전에 연속을 뭘 배워야지? 연속 말고 얘는 수학상 나머지 정리 직전에 배운 게 있어요. 뭐? 나눗셈 그 직전에. 아니 조립제법 인수분해 전에. 그 아니야. 그 이후에요. 요거 할 때 딱.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항등식을 배워요. 항등식 지수록을 뭘 배워야지? 항등식. 항등식 직후에 바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웁니다. 즉 나머지 정리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 원래 원류는 항등식에 있어요. 그럼 항등식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양변에다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고 수치 대입법. 그다음에 요 개수끼리 비교할 수 있는 개수 비교법이 있었는데 항등식의 그러면 결론은 양변이 원래 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양변에다 뭘 대입할 수 있냐면 5를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5를 대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빵 되고 여기가 5a 플러스 b가 되죠. 요게 첫 번째 식입니다. 근데 F5가 얼마야? 보니까 F5가 마이너스이죠. 맞아요? 물론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인 건데 원래는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F5가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주어진 식이 있죠. 극한. 그 다음에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이용한다고? 미분을 이용한다. 그럼 f'x가 되죠. 이 f'x는 너 전체를 미분을 하시면 너 미분 너 미분 너 이렇게 되면서 2에 너에다가 더하기 x 빼기 5의 제곱에 q 프라임 x라고 쓰면 돼요. 그냥 몰라 다항함수지만 미분이 될 거 아니야. 더하기 a 이렇게 쓰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역시 양변에다가 5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f 프라임 5는 a가 나오죠. 맞아요? 즉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요 뒤에 해당하는 ax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요 fx의 x가 5에서의 접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줬죠. 기울기 주고 어딜 지나? 5,1을 지나는 거죠. 5,1을 지나고 기울기가 뭐야? 얼마짜리야? 4짜리인 직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4x 더하기 5, 마이너스 2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8인가? 아닌데 마이너스 20인가? 이렇게 되죠. 대입하시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x가 5에서의 이 fx라는 함수의 접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정리와 그다음에 미분계수,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접선까지 요 연결고리가 나름 굉장히 중요하다. 얘는 함수를 도입을 줄 때 많이 쓴다.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 다시 보세요.